서울시가 수상버스 운항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수상버스는 시내버스 4대 규모인 199인승으로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우리 동네 의원에게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들어보는 의원 발언대에서는 은평구 녹번동과 응암 1동을 지역구로 둔 신현일 구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신 의원은 청년과 환경 문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천사랑 상품권이 오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114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한 사람당 50만 원까지 7%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강에 수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운영사가 결정됐는데요. 서울시는 얼마 전 이랜드그룹과 수상버스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부터 운항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호 기자, 한강 수상버스 내년부터 운항이 가능해진 건가요? 네, 서울시가 수상버스를 운항하겠다고 밝힌 게 지난 4월이었습니다. 5개월 만에 윤곽이 나온 건데요. 서울시는 지난 4일 수상버스를 운행할 주식회사 이크루스가 속한 이랜드그룹과 한강 수상버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내년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했고요. 서울시는 운항 전 편리한 선착장 접근과 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영사인 이랜드그룹은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친환경 선박을 운항 시기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서울시는 공동협력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도 서두르고 있는데요. 수상버스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안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네, 운영사랑 시기는 결정이 된 것 같고 이제 내가 직접 타려면 아무래도 요금이나 노선을 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운행 방식이 좀 결정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수상버스 규모는 199인승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 2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가 들어올 것 같고요. 네. 시내버스 한 대가 한 50명 정도를 수송한다고 가정하면 버스 넉 대가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자, 궁금한 것은 노선인데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먼저 김포 IC 인근 아라 한강 관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구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구간이 직선 거리로 14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략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버스를 타고 김포 골드라인이나 지하철 5호선을 환승해서 여의도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교하면 수상버스가 조금 더 빠르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운항 간격은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5분인데요. 수상버스가 선착장에 접안한 뒤에 이용객이 안전하게 승하선하고 다시 출발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15분이 최적의 운항 간격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요금일 것 같은데 요금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달 중에 서울시와 이랜드그룹의 실시 협약이 체결이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기존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또 환승 할인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예, 요금이 얼마로 책정될지가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이제 수상버스에 앞서서 그 한강 수상택지가 운영이 됐지만 이 수상택시 좀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이 수상버스 역시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결을 해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접근성이 문제인데 선착장까지 가는 길이 예를 들어서 많이 복잡하고 막힌다면 굳이 수상버스를 그렇죠. 이용하지 않겠죠. 네. 또 이 수도권 시민들의 통행 패턴이 2번 이상 환승을 하지 않는 게 이제 어떤 연구 결과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수상버스는 최소 2번 정도 갈아타야 합니다. 선착장 갈 때 또 내려서 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이 이 수상버스를 선호할지가 의문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선착장과 지하철역, 버스 정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도입을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자, 두 번째 요금인데요. 한강 수상버스는 영국 템스강을 운항하는 리버버스를 배치 마킹했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국을 직접 가서 이 리버버스를 타보고 왔는데 영국의 리버버스 요금은 편도 기준으로 해서 최하 8,000원에서 14,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뭐 영국 물가하고 운항 거리 등을 고려하더라도 서울 경기 광역버스 요금이 대략 3,0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싼 가격이 아니죠. 네. 네. 하지만 운영사의 또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용자 눈높이에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날씨인데 수상버스는 아무래도 강을 따라 운항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이제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한강은 굉장히 유속이 빠르다고 해요. 영국의 템스강 같이 유럽의 강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결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기에 또 겨울에 눈이 내리거나 네. 강이 얼게 되면 동절기에는 운항 횟수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용자는 또 불편할 수밖에 없고 운영사의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네, 지금 교통체증과 골드라인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수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좀 한강을 무대로 한 수상교통의 시대가 과연 열릴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추석을 앞두고 양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은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14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데요. 한 사람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발행일 기준 5년입니다. 상품권은 14일과 2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페이 플러스 등 5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아파트 거래량과 가계 빚이 다시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된 사이 영끌 현상도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금리 인상 우려 속에 가계빚 증가가 걱정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12월 70.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해 지난달 88.9까지 올랐습니다. 매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인데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올해부터 계속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8,000건 밑으로 내려갔던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해 월 4만 건 가까운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월 4만 건이 넘었던 지난 2021년 11월 수준까지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상반기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줄어들면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까지 풀리면서 30, 40대 세대들의 영끌주택 구입도 늘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30, 40대의 대출을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외에도 정부 정책적으로서 대출에 대한 한도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난 이후부터요. 또 이런 대출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계빚 증가 때문에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에는 막판 영끌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에도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앞선 것입니다. 하반기 정도 되면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한 차례 정도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내년 2024년 상반기도 과연 금리가 내려갈까에 대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가계빚 증가를 부추겼다는 금융당국의 분석이 나오자 은행들은 최근 해당 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년처럼 금리가 2%대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적다며 저금리를 기대하고 집을 산 경우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까지 늘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된 사이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은평구가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응암역과 구산역 등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센터에서는 피해자 신청과 법률 상담 등이 진행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5차례 운영되는 동안 60여 명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평구는 긴급 주거 지원과 심리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과 함께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은평구 녹번동과 응암 1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신현일 의원을 김신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 다양한 이슈를 구의원을 통해 알아보는 의원 발언대입니다. 오늘은 은평구 녹번동과 응암 1동을 지역구로 둔 신현일 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쁨하고 즐거움, 그다음에 어려움, 그다음에 기대, 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롭게 구의원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일들, 그다음에 새롭게 배우는 일들, 그리고 주민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고 기뻤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듣게 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처리 못하고 아니면 제가 전혀 도움이 안 될 때는 구의원이 너무 쉽지만 않구나, 정말 어렵구나라는 느낌을 또 갖게 됐고, 하지만 1년 동안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3년간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그다음에 이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어떤 걸 해야 되나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 그다음에 청년 쪽에 이제 크게 두 카테고리로 제가 주제를 잡고 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월에 호주, 뉴질랜드 국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공원에 담배꽁초 휴지통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를 보고 은평구를 보면 주요 골목이나 먹자골목을 보면 밤늦게까지 유흥을 즐기시면서 담배를 많이 피시는데 그 도로나 길거리에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불광동과 그다음에 응암 오거리 먹자골목에 담배꽁초 쓰레기통이 설치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응암 1동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요. 위치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해서 옮긴 사례가 있는데요. 한번 저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 가운데까지, 중간까지 침범을 하게 돼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두 대가 동시에 오게 되면 횡단보도를 거의 다 버스가 가리게 돼서 주민분들이 건너기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게 되었었던 점이 있습니다. 위험을 느낀 주민분 한 분이 이거는 좀 옮기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을 구청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도 보시고 옮기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아래쪽으로 옮기게 되면 버스가 두 대 이상 왔을 경우에 정체가 예상이 됐고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약 한 50에서 60m 올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경찰청에서도 그 부분을 다 수용을 해주셔서 최종 한 3개월 만에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정말 주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힘들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발빠르게 뛰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지난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작년보다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 가평균 요금은 70만 1,790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 갑요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요금제로 분류되는데요. 그런데 일반용 갑의 8월 전기요금은 최근 3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1년 41만 47원에서 지난해 48만 1,660원으로 17.5% 상승한 이후 올해 70만 1,790원을 기록하며 45.7%나 폭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에서 9월 한시적으로 신청자들에 한해 원료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장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 추가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경제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